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르게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제가 일방적으로 생기산, 비타민, 식이요법, 여러분의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질문, 정말 생생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올려주시는 궁금증을 우선적으로 해서 풀어드리고, 그리고 생계산을 먹고 그 도중에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 이제 저희 약국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댓글로 올려주셔도 되고, 댓글보다는 전화가 낫겠네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좀 살아있는 그런 생동감 있는 방송을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생계산을 먹는 환자들을 다 일일이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런 영상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희 약국의 직원분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약국으로 전화했을 때 주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일 잘 알죠. 이제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 하는지, 어떤 질문을 주로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또 모셔놓고 우선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질문을 제가 취합하지는 못했으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질문을 이제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첫 번째 오늘 생기산 사랑방 첫 번째 방송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맨날 혼자서 방송하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이게 생기산에 관한 거, 생기산으로 이제 질병을 치료할 때 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위주로 하는데요. 제일 많은 그 요청 내용이 당뇨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 이야기, 특히 당뇨 환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 생기산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사실은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해주세요. 원래 저희가 알기로 감자는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래 이제 감자가 혈당을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당뇨 환자에게 감자가 어떤지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감자뿐이 아니겠죠. 감자뿐이 아니고 이제 많은 음식이 당뇨를 앓다가 보면 모든 게 혈당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면 나쁜 음식, 혈당을 덜 올리는 음식이면 좋은 음식, 이렇게 양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감자와 고구마를 이제 자주 비교하는 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당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제 먹고 나서 그게 혈당을 얼만큼 올리는가를 숫자로 나타낸 게 있는데요. 그 당 지수가 감자가 높고 고구마가 낮아요. 그래서 감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음식이 되었거든요. 물론 혈당 관리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뇨 환자는 혈당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게 지나치게 혈당 관리를 하다 보면요, 약간 좀 모순되는 행동을 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면 그래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여자아이들이 이제 음식량은 줄여야 되겠는데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밥을 안 먹고 떡볶이를 먹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욕구를 충족하고 음식량, 이제 밥이라는 양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다이어트는 이게 몸을 건강하게 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지나치게 혈당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혈당을 높이는 음식, 감자가 혈당을 얼마나 높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한두 가지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몸속에
그 당을 이렇게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거거든요. 과부하가.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감자가 혈당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감자가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제껴버리기 너무 아까운 음식이에요. 감자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차라리 밥 대신에 감자를 먹을 것을 더 권하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든지 이제 지금 당뇨 환자는 몸속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뇨 약을 먹고 있다면 저혈당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공복 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죠.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그 며칠 전에 그 상담하신 분 중에서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인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 분이 기운이 없을 때마다 과일 주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럼 이제 주스를 먹지 않고 어떤 것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하셨어요. 아, 너무 슬프죠.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주스를 먹는다. 기운이 없어서 특히 주스를 먹는다라고 하면 이분이 정말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뇨 환자가 기운이 없다라는 것은 혈당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렇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뇨 약도 세게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혈당과 저혈당을 계속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악의 선택이 과일 주스거든요. 본래 당뇨 환자는 주스를 먹으면 안 돼요. 주스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이렇게 그 과당 음료 있잖아요. 포카리 스웨트 같이 그 이온 음료 같은 것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당뇨 환자는 음식을 갈아서 먹는 게 최악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많은 양의 어떤 당분이 몸에 쫙 들어가는 거 마시면 제일 쉽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든지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먹고 또 전체적으로는 적게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먹는 음식량도 적어야 되고. 이분이 과일 주스를 끊을 수 있다면 너무 좋고요. 기운이 없는 그런 문제는 예를 들면 비타민 B, C, 마그네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만든 것 중에 베타칸 또 이럴 때 또 생기산을 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거를 먹게 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많이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당이 일정하게 된다. 그 말은 우리 몸에 당을 조절하는 모든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지는 일이 아무래도 적어지게 되고 혈당 관리가 되니까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 과일 주스에 대한 좀 유혹도 많이 떨치기 쉬워지겠죠. 비타민 B, C, 마그네슘, 베타칸 이런 거 추천하고요. 생기산도 먹을 수 있으면 먹을 거 권하고 하여튼 음식 조절을 아주 잘 예민하게 아주 섬세하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니까. 네,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흔히들 많이 생기는 증상이 저혈당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증상이 생기면 또 초콜릿이나 단 걸 먹고 또 약은 그대로 드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슬프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슬픈지 모르겠어요. 저혈당이 오기 제일 쉬운 약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혈당 강화 효과,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가장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고혈당인 사람 뭐 병원에 입원하면 인슐린부터 쓰잖아요. 근데 인슐린은 짧게 써야 돼요. 계속해서 인슐린을 쓰게 되면 정말로 아주 극심한 고혈당, 저혈당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근데 일단 먹는 약 중에서도 저혈당 부작용이 특히 많은 약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약을 약 종류를 좀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웬만하면은 이렇게 양을 줄이든지 인슐린을 좀 안 쓰는 쪽으로 하셔야 되고 먹는 약에서도 특별히 저혈당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 약은 좀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저혈당은 절대로 우리 몸에 오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저혈당을 참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환자들 상담을 해보면 저혈당 왔는데 뭐 자기가 초콜릿 먹고 견딜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너무 뒷골이 아픈 거예요. 그분 오장육부가 다 상해요. 저혈당은 우리 몸에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절대로 저혈당이 오면 안 되고 차라리 좀 고혈당이 나요.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서 자꾸 수치 정상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식후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식후에 혈당이 높으니까 그 혈당을 잡고 싶어서 약을 더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공복 시에 저혈당으로 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약을 먹어서 정상 수치를 만들겠다라는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다른 거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타민 이런 거 쓰셔가지고 내 몸 안에 오장육부가 음식을 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걸로 해서 혈당 조절을 장기적으로 하셔야지 우선 뭐 인슐린 쓰고 그 혈당을 툭 떨어뜨리는 그런 거를 써서 저혈당이 오면 초콜릿 먹고 그러면 우리 말하자면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쥐락펴락. 췌장을 우리가 막 쥐락펴락하게 되는 거예요. 췌장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췌장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저혈당이 한 번씩 오면 뇌세포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약을 조절을 하셔야 된다. 혈당이 차라리 높은 상태가 좋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저탄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혈당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알고들 계셔가지고 당뇨 있으신 분들이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식이요법이 적당한가요? 오늘은 다 가슴 아픈 질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어트 이야기랑 비슷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소녀들이 맛있는 거는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건강한 밥상을 거부하고 떡볶이나 튀김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맛있는 거는 먹고 살은 빼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소녀들을 보면 어른들이 봤을 때 이제 쯧쯧 하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안 먹고 지방을 높이니까 뭐 살코기, 고기 맛있잖아요. 기름이 맛있어요. 고지. 기름이 다 맛있어요. 그럼 맛있는 거는 먹고 혈당은 안 오르니까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살 빼겠다고 하는 그 소녀들의 발상하고 너무 흡사해요. 근데 이게 이 저탄고지를 하면 당뇨병의 가장 그 치명적인 그 위험성. 당뇨는 사실 혈당이 높은 게 무슨 병이겠어요? 혈당이 높은 게 왜 병이냐? 그게 합병증을 만들거든요. 근데 저탄고지가 합병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혈당을 조절하는 이유가 사실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은 혈당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증을 잊어버려요. 저탄고지를 하면 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가장 기본적인 식사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탄수화물에서 제일 많이 얻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단백질, 지방 이런 데서 얻는 게 맞아요. 근데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가 뭐 당뇨 이런 거 없고 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근육맨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짱 만들기 위해서 저탄고지를 하는 것은 효과는 있어요. 아주 몸이 탄력적으로 되죠. 그렇지만 그것도 길게 하면 그 사람 자랑하던 건강 망가질 수 있거든요. 하물며 이 혈당 조절을 위해서 당뇨 환자가 저탄고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만약에 아주 초기다, 정말 나는 당뇨 초기다 그러면 짧게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몇 년이 지나갔고 나이도 좀 있고 합병증이 어느 정도 위험한 그런 느낌이 일단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몸에 자꾸 염증이 생기는 조짐이 있으면 저탄고지는 거의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즉석 대답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